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정종채 변호사의 하도급 14번째입니다. 최근에 그 철근, 알루미늄, 시멘트 등 건설 원자재 가격이 폭등하고 있어요. 폭등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그 전에 계약을 체결해가지고 지금 공사하고 있는데 그 옛날 대금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겠다. 손해를 크게 보겠다. 라고 해서 원사업자에게 우리가 그 수급사업자들이 가격을 조정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어 가지고 많이 지금 분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뭐 다들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원사업자들은 계약을 체결했는데 왜 인상을 요구하느냐, 만약에 계약을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 불이행으로 보고 계약 이행 보증 청권을 실행하겠다라는 입장까지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요, 하도급 대금 분쟁 조정 신청으로 시원하게 해결 가능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네, 한번 보시겠습니다. 최근에 이 보시는 것처럼 시멘트, 레민콘, 철근 등 원자재 가격은 지금 폭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작년에 이거 전에 하도급 대금을 산정해서 계약을 체결하신 그 수급사업자들이 지금 이대로 가다가는 큰 손실을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원사업자한테 하도급 대금을 좀 올려달라라고 요청하고 있는데 원사업자들은 다 거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계약대로 안 하면 어떻게 한다? 계약 불이행으로 보고, 그 다음에 제일 무서운 거 있죠. 계약 이행 보증보험을 그냥 싹 돌려버리겠다라고까지 하시는 원사업자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대로 우리 수급사업자들은 죽어야 될까요? 아닙니다. 방법이 있죠. 그걸 설명드리는 겁니다. 보실까요? 우리 제도의 하도급법 16조의 2에는 원자재 가격 상승 등 원가 상승이 있으면 그 수준에 맞게 하도급 대금을 조정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사실 16조에는 설계 변경이라든가 이런 그 경제 상황의 변동에 따라서 발주자가 원사업자한테 고도급 대금을 인상해주면 그 인상된 내용과 비율만큼 원사업자도 수급사업자한테도 말 안해도 올려줘야 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거는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제도고요. 그거하고 별개로 16조의 2는 원가 상승에 따른 하도급 대금을 조정해 달라고 수급사업자가 또는 수급사업자의 중소기업 협동조합이 원사업자한테 요구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원사업자는 자동으로 가격이 올라가서 줘야 되는 건 아니고요. 협의를 성실하게 할 의무가 있는 것이지요. 협의를 성실하게 하지 않으면 법 위반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지금 판례는 없지만 법문의 표현상 당연하게 수급사업자가 얼토당토 안 하는 요구를 하기 때문에 합의가 안 되는 경우에는 법 위반이 아니지만 정당한 요구를 했는데 원사업자가 요리조리 피해가지고 거절하는 거는 법 위반으로 봐야 된다는 게 해석입니다. 네, 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한테 대금 조정 신청을 할 수 있는 거고, 다만 본인이 안 하더라도 중소기업 협동조합을 통해서 신청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소기업 협동조합이 신청하면 좋은 점이 뭐가 있을까요? 일단 또 힘이 세고 협상력이 강하고 조금 더 체계적일 수 있겠죠. 두 번째는 이 조합의 구성원들이 동일하게 겪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집단적으로 조정 신청도 가니까 협상력이 강화되겠죠. 그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모든 경우 다 되는 건 아니고요. 요 네 가지 경우, 특정한
가격 인상입니다. 하도급 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원자재 가격이 10% 이상 올랐다거나 원재료 가격 인상에 따른 변동 금액이 원재료를 뺀 나머지 부분의 하도급 대금의 3%를 차지하는 경우, 노무비가 하도급 대금의 10% 이상인데 그 노무비가 3년 평균 최저임금 상승률 이상으로 올라간 경우, 이 경우에 7%를 한도로 합니다. 그 다음에 공공요금 등의 상승에 따라 변동금액이 공공요금 등을 뺀 나머지에 해당하는 하도급 대금의 3%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 이 경우입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협동조합이 신청하면 상당히 무섭잖아요. 집단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원사업자는 아니고요. 보시는 것처럼 상호 출자하지 않은 기업 집단 소속이거나 또는 중견기업 특별법에 따른 중견기업 이상입니다. 사실 과거에는 중견기업 중에서도 매출액 등이 3천억 이상인 기업에 대해서만 할 수 있었는데 범위가 확대됐죠. 다만 아쉬운 거는 전문건설업종의 경우에는 중소기업 협동조합이 아직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논란이 많은데 이걸 반영해가지고요. 하도급법 개정안은 현재 중소기업 협동조합뿐 아니라 중소기업 중앙에도 할 수 있는 것으로 법이 개정되고 있습니다. 개정이 되면 참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럼 안 하면 어떡하느냐. 그럼 조금 더 한 번 더 좀 압력을 가할 필요가 있겠죠. 조금 더 전문적이고 중간에 이 조정이 원사업자 또는 조합과 수급사업자 양 상대방에서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한 번 더 기회를 줄 수 있는 거죠. 중간에 심판을 하면 되고, 그 심판이 누구냐? 네, 그 하도급 분쟁 조정 협의회입니다. 그래서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경우 다는 아니고요. 조합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 원사업자가 협의를 개시하지 않으면 는 경우는 뭐 이거는 아예 이제 협의가 안 되는 거니까 한번 조합한 그 분쟁 조정 협의에 갈 수 있다는 뜻이고요. 그다음 30일 이내에 합의가 안 되는 경우, 이 경우도 분쟁 조정으로 갈 수 있다. 그 다음에 원사업자나 수급사업자 등이 협의를 중단하겠다라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도 협의해. 그 다음에 상호 간에 금액이 2배 이상 차이가 나가 도저히 이거는 안 되겠다라고 싶은 경우에는 분쟁 조정 협의에 갈 수 있고요. 합의 지연 시에 영업 활동에 심각한 곤란이 발생하는 등 큰 손해가 있을 수 있겠다라는 경우에는 시간적 여유 없으니까 바로 분쟁 조정 협의회의 조정 신청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정 신청을 했는데도 원사업자는 합의를 안 해준다. 그거는 안 된다. 판례는 없지만 법문상 명확합니다. 원사업자로 하도급법 16조의 7항에 10일 이내 협의를 개시하지 않으면 법위반. 그 다음에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를 거부하거나 게을리하면 안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를 거부하거나 게을리한다는 것에는 네? 정당하게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가 요구하면 정당한 수준에서는 원사업자가 받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안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게을리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법위반이 된다. 상호간의 이견으로 합의가 안 되는 거는 법위반이라고 할 수 없다. 단정할 수 없지만 그 정도가 아니라 정당한 요구에도 원사업자가 합리적 근거 없이 합의를 하지 않으면 그건 법위반으로밖에 볼 수 없다는 겁니다. 네, 수급사업자가 얼토당토하지 않는 요구를 한다든가 원사업자가 죽겠다, 도저히 이거 올려주면 우리 죽는다, 이런 경우라면은 뭐 정당한 사유가 있을 수 있지만, 그렇죠. 그리고 이 정당한 사유 중요한데요. 정당한 사유에 대해서는 원사업자가 입증해야 되는 것이겠죠. 원사업자한테 입증 책임이 있다. 정당한 사유 입증하기 힘듭니다. 정당한 이 수급사업자나 조합이 정당한 수준의 가격 인상을 근거를 갖춰 요구했는데, 조정 신청을 했는데 합의가 안 됐어요. 그럼 합의가 안 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라는 입증 책임을 원사업자가 해주는데 이거는 거의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렇게 되면 어떡하느냐? 위반 시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벌금형이 가능하고요. 실손해배상도 가능합니다. 통상 실손해는 원자재 가격 상승분 정도가 될 거고요. 입법론으로 저는 징벌적 손해배상으로도 해야 된다라고까지 생각합니다. 이 제도를 이용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 더 팁을 말씀드리면 서식 같은 거는 일단은 저기 그 이거와 관련해 가지고 거의 똑같은 제도가 상생협력법, 중소기업 상생협력에 관한 법에 보면은 납품대금 조정 신청이 있거든요. 그게 똑같은 제도입니다. 그리고 벤처부의 사이트에 들어가면 납품대금 조정 신청 서약서와 내용들이 쭉 있습니다. 그걸 조금 변형해서 활용하시면은 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시청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도 조금 쑥스럽게 하지만 구독과 좋아요를 한번 눌러주십시오. 고맙습니다.